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드디어 이 무더운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더 뜨거운 현장 경찰방송에서 목요일날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경찰방송 TV 명사극강 강연 콘서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대단원의 막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스타 강사분들과 그리고 전국의 명강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그분들의 스토리와 강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장황한 이야기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단어로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선글라스. 과연 뭐가 선글라스? 여름이니까 선글라스, 그죠? 자, 두 번째는 번개. 번개. 지금까지는 다들 아마 여름에 관련된 분인가 막 생각하실 건데 마지막 힌트는 철가방입니다. 철가방. 혹시 와 하셨다가 어쨌든 박수 치셔야 돼. 누구 떠올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번개철가방. 번개철가방. 아, 번개철가방. 그러면 제가 마지막 풀네임으로 철가방에서 스타 강사가 되기까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멋진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모셔서 어떤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실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타 강사 김대중 명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대중.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많이 떨립니다. 제가 수단 여러 방송을 해봤지만은 이렇게 경찰방송에 와서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자랑스럽고 보람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시기에 짜장면 배달부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짜장면 배달부 하던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줄 알았던 거라고는 짜장면 배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짜장면 배달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사가 됐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재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재능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짜장면 배달부가 재능이었습니다. 근데 짜장면 배달을 같은 짜장면 배달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배달을 하면서 나에 대한 가치와 또 직업에 대한 의식과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게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마케팅 시간에 짜장면 배달부도 이런 마케팅을 펼친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강사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느 때 어떤 기회가 올 줄 모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사실 관심이라는 게, 저는 고려대학교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할 적에 그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인 배달을 할 수가 있구나. 즐기는 자리에 즐거움을 나눠주자. 왜? 학생들이 야외에서 밥을 시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분이 업이 되어 있습니다. 업이 되어 있는 장소에 재미를 가미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를 더 기억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명물이 됐던 거고, 언젠가 한번 제가 배달을 다녀오는데 학생들 셋이 잔디밭에 앉아서 놀고 있다가 저를 막 부르는 겁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부르길래 가서 보니까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짜장면 3개만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시키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다 모아보니까 돈이 5,000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부족하니까 좀 부탁 좀 드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학생들이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러겠냐. 우선 내 돈으로 1,000원 밀어넣고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그 생각에서 알았어 해다 줄게.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인사를 꼭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성금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근데 1,000원짜리 하나고 나머지는 다 100원짜리예요. 세 보니까 또 4,800원이에요. 에이, 얘들이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러겠니. 그런 생각에서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얼른 해다 줄게.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딱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1,000원 외상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외상값이라고 장부에 기록을 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시킬 때 더 받으면 되겠지 그 생각도 해봤지만 항상 셋이 같이 모여서 먹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학생 만나서 지난번에 1,000원 외상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학생 핑계를 냅니다. 또 다른 학생 만나면 또 다른 학생 핑계. 그러다 보면 돈이 어디 가버립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처럼 배째라는 식으로 외상 이게 아니어서 그나마 나았던 거죠. 무조건 시켜놓고 학생들은 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외상 주면 골치 아파요. 왜? 월급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딱 가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때 짜장면 보통 2,000원, 짜장면 꽃배기는 2,300원이었습니다. 꽃배기 2개를 3개로 나눠다 주자. 그럼 1,000원 못 받아도 그만이고 받으면 내 돈이고. 이제 슬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게 와가지고 그 짜장면 꽃배기 2개를 주문을 해서 주방에다 딱 시키려고 그러는데 괜히 찜찜해요. 왜? 배달 책임자인데 그런 식으로 담배값 챙긴다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걸 내가 나눠주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거라고 하자. 그래서 그 짜장면 꽃배기 2개를 한 군데다 담아가지고 빈 접시 3개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딱 짜장면을 꺼내놓으니까 아저씨 뭐예요? 그러길래 얼떨결에 저도 5,000원짜리 짜장. 그랬더니 무슨 5,000원짜리 짜장이네. 자네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괜히 1,000원 외상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눈치 보이고 그래서 내가 3개를 합쳐서 5,000원에 가져왔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 학생이 말이죠. 한 학생이 다 짜장면을 막 비비는 겁니다. 비비더니 빈 접시에 이만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넌 500원밖에 안 냈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욕심같이 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즐기는 자리에는 이렇게 즐거움을 같이 병행해서 배달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꼭 저 학생들 마음에 들게 배달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순간적으로 그런 동기가 하나씩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실 저는 배운 게 많이 없습니다. 학력이라고 해봐야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입니다. 퇴학은 안 당했습니다. 제가 그만둔 거지. 아니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이제 남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 어려서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그걸 사춘기 극복을 못 해내고 가출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사람이 꼭 많이 배워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배우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업소가 서울 명동에 있었습니다. 명동이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종업원들이 외국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다 나 같은 수준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다 손님을 오면 종업원들이 서로 도망갑니다. 서로 주문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네가 받고 와. 아까 내가 받았으니까 이번엔 네가 가. 누가 저한테 주문 받으라고 할 때 전 이런 핑계도 대봤습니다. 너 고등학교 다녔다며? 난 중학교 중퇴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손짓발짓 다 해가지고 뭐 가르치면서 뭐 시키면은 먹거나 말거나 하겠다 줘버려요. 근데 언젠가 우리 가게 업소 옆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서 봤는데 레스토랑 메뉴판이 있어요. 중국집은 메뉴판이 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스토랑 메뉴판이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근데 한글로 써지고 밑에 영어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우리도 저런 메뉴판이 하나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저걸 보고 주문을 해주면 우리가 주문 받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트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를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저희 배달 거래처에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이어를 하시는 분한테 가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국 사람이 종종 오는데 이때 써먹으려고 그럴 테니까 밑에다 영어로 좀 적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 놓은 메뉴판을 딱 갖다 놨었는데 언젠가 한 번 외국 사람이 혼자 왔어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나 보려고 그 메뉴판을 슬그머니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이 메뉴판을 들고 뭐라고 샤라샤라 막 그러는데 내가 알아먹습니까? 멍청은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저는 안 답답합니다. 왜? 애당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그 메뉴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샤라샤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거?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음식을 해가지고 그 외국 사람이 음식을 먹는 데를 쳐다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아까 저 사람이 메뉴판 들고 뭐라고 했을 때 차라리 메뉴 앞에 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불러줬으면 내가 빨리 알아들었을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영어는 몰라도 원투 스리퍼 정도는 아니까. 그래서 메뉴 앞에 번호를 붙일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 앞에 번호를 붙여놓은 이후로는 외국 사람들은 주문받는 게 딱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외국 사람들 딱 오면은 메뉴판 딱 갖다 주면서 한마디가 뭐라고 그랬냐. 메뉴 남바.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큰아들하고 저하고 용산에 전쟁기념관에 놀러를 왔었습니다. 근데 구경하고 나와서 전쟁기념관 앞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외국 사람이 한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왜? 궁금해서요.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그러길래 야 너 학원에서 영어 배우잖아. 그랬더니 아빠는 고려대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체면상 가서 외국 사람한테 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외국 사람이니까 가서 뭐라고 그랬냐? You American?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이 no 그러면서 막 샤리샤리 막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단어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차 캥거루?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는 겁니다. 자, 파토기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그럼 오스트리아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그게 헷갈리가 봐서 저는 캥거루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yes, thank you 하고 딱 와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세계지도 보면 코알라 그림 있고 캥거루 그림 있는 호주라는 나라 사람이래. 그랬더니 아들이 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왔대요? 왜 그게 궁금하냐? 그랬더니 일기 쓸 때 쓰려고 그런다고. 좀 가서 또 물어봐 달랍니다. 또 외국 사람 가가지고 당신 우리나라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영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헤이 코리아 투어? 관광 왔느냐? 그랬더니 이 외국 사람이 뭐라고 샤리샤리 막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딱 한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미.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단어를 알아먹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강사가 되고 나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 부대 앞에만 가면 US 아미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른 깨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그랬습니다. 용산 캠프? 그랬더니 예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옆에 용산 캠프라는 연합군 사령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치국가이다 보니까 연합군들이 와서 남북 간의 전쟁이 안 나게끔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저는 그 외국인과 대화를 했는데 제가 구사한 단어는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아메리칸, 캥거루, 영상 캠프. 자, 그렇지만 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왔고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파악을 다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울 뿐이지 통할 수 있는 방법만 깨치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고려대학교에 배달을 다니면서 항상 무슨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놓습니다. 그럼 전 배달 다니다가 그걸 읽어봐요. 그럼 학교 학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환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을 가서 다른 친구들처럼 식사가 됐습니다. 얼마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상투적인 얘기보다는 배달을 갔을 때 훨씬 더 다정다감한 어느 고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군대 갔다 입고 나왔던데 만나봤어? 누구 데모하다 잡혀 갔다는데 면회는 가봤어? 이번에 자네 학과 MT 가네? 혹시 필요한 거 있어? 골라봐. 자, 젓가락, 단무지, 그릇. 그러니까 그 고려대학교 제가 배달하던 시절에 숱한 음식점 배달부들이 많지만 배달을 다니면서 그런 대자보 하나를 안 읽어보니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지를 못하는 거죠. 전 지금도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배달을 뛰고 있습니다. 배달을 뛰는 이유는 뭐냐? 세월은 흐르는 시간만큼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려대학교에 배달을 하던 시절에는 안 알고 시대다 보니까 대자보를 붙였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안 붙입니다. 뭘 하느냐? 전부 SNS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핸드폰 뺏어가지고 보기 이전에는 내가 학교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 변화가 오는데 손님들이 그 변화에 따라서 쫓아갑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자, 손님들이 중국 음식점에 음식을 시켜 드실 때 어떤 스타일이었었냐? 탕수육 소자 하나에 짜장면 3개 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손님들이 주문을 탕수육을 취소를 시켜요. 그래서 중국집들이 경쟁적으로 무슨 메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세트 메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세트 메뉴 시켜 드셔보셨습니까? 예. 근데 말이죠. 그 세트에도 변화가 옵니다. 손님은 짬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짜장 하나, 짬뽕 하나. 그러니까 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메뉴를 바꿔서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탕수육 조그만 거 하나에. 근데 손님들이 요구하는 게 또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아, 이거 그냥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를 주는데 왜 세트 메뉴에는 서비스가 없냐 이거예요. 군만두가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탕수육 튀김 때 옆에다가 군만 짬짜면이나 뭐 탕짜면, 탕볶밥 뭐 이런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중국집에 오시면 그 갈등을 겪어요.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저 밥을 먹으러 오면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학생이 왔을 때 특징이 다르고 여학생이 같이 왔을 때 특징이 다르고 여학생이 왔을 때 다릅니다. 어떨 때? 돈 낼 때. 여학생은 돈 낼 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덜치페이죠. 남학생, 여학생은 어떤 스타일일 것 같습니까? 돈 있는 학생이 돈을 냅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까지만 네가 사.
어느 때 남학생 둘이가 밥을 먹으러 왔었는데 되게 이제 같이 온 학생이 한 학생이 밥을 사게 되면 따라오는 학생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또 밥 사는 학생이 그 결정권을 한 번 줍니다. 그럼 비싼 거는 절대 얘기 못 합니다. 남학생들 둘이 와가지고 밥을 사는 학생이 같이 온 학생에게 너 뭐 먹을래? 그러니까 제일 싼 걸 얘기를 합니다. 짜장면입니다. 먹자. 그러니까 밥을 사는 학생이 그럴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짜장면 2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 2개를 주방에 주문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밥을 사는 학생이 아저씨 잠깐만요. 전 짬뽕으로 바꿀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짜장짬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남학생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밥을 사는 학생은 밥을 얻어먹는 학생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반면에 같이 따라오는 학생은 밥을 사는 학생의 짬뽕에 눈길이 있는 겁니다. 참 안 돼 보이는 겁니다.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다 부탁을 해서 짬뽕물 한 공기를 서비스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 학생이 내가 짬뽕물 서비스를 해줬던 학생이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겁니다. 아저씨 그날 짬뽕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객을 감동시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러 와서 크게 실망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는 이상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 만족이라는 것은 제품에서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뜻하지 않은 이런 서비스를 펼쳤을 때 손님들이 감동을 먹게 돼요. 감동은 사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족은 제품이 주지만. 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들 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아, 나 이 폰 좋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폰을 구매를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판매하시는 분께서 뜻하지 않게 세일을 많이 해주신다. 아, 나 참 거기 결정하기 잘했어. 그 업소 가기 잘했어.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는 것도 꼭 필요한 손님에게 작용이 됐을 때 높은 서비스의 평가를 받는 거지 무조건 서비스라고 해서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짬뽕물 서비스가 먹혔던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은요, 밥을 먹을 때 보면 음식이 각기 다른 경우에 테이블 가운데 놓고 나눠 먹습니다. 남녀 간에는 숟가락까지 쥐어줍니다. 자기가 국물이랑 같이 떠먹고. 거기다가 짬뽕물 서비스 주는 거는요, 너네들 꼴 보기 싫으니까 찢어져. 이런 의미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남학생은 밥을 먹을 때 어떠냐? 테이블 가운데 놓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거는 자기가 먹습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둘이 길거리 지나갈 때 팔짱 끼고 지나가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에 팔짱 끼고 지나가면 아름답습니다. 남자들 둘이 팔짱 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듯이 자, 우리가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특징만 잘 파악을 한다면 얼마든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아,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배달을 하면서 많은 분들 앞에 나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할 때 서비스로 뭘 하느냐, 엘리베이터 딱 내릴 때 방향제 말고 뭘 뿌리고 내리느냐. 자, 이제 탈취제를 뿌리고 내립니다.
왜 탈취제를 뿌리고 때리냐? 우리가 보면은 음식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음식 냄새가 풍깁니다. 배가 고프신 분에게는 맛있는 냄새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게 역겨운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빈들을 회수하러 갔을 때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음식물이 노출이 되고 그게 쉽니다. 악취가 풍겨요. 그걸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릴 때 이걸 뿌렸더니 지역 주민들이 뭐 하는 짓이냐요? 아, 이거 탈취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머, 무슨 중국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요? 아예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중국집이에요? 그럴 때 얼른 명함을 건넵니다. 그럼 그분들은 반드시 다음에 우리 업소에 음식을 시켜주시기 마련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에, 아니 대개 이제 주택지역에 배달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달을 갔을 때 저는 뭘 했느냐? 선글라스를 끼고 좀 배달을 합니다. 근데 제 선글라스에는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불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짜장면이 오면 예전에는 항상 보면 어린애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고 짜장면을 반깁니다. 근데 그 어린애들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저는 눈에서 불빛이 나오게끔 선글라스를 딱 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짜장면에 관심 없습니다. 선글라스에만 눈이 감이야. 그래서 음식을 꺼내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의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그럼 어떤 아이들은 자기 이름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엄마가 거들어줍니다. 누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마켓 사탕을 하나 넣어가지고 있다가 딱 마켓 사탕을 꺼내면서 예를 들어서 도현이면 도현아 짜장면 먹고 사탕 먹어? 그러면서 서비스를 줍니다. 그리고 배달을 다녀와서 요즘엔 포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은 어느 주소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 옆에다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같이 해놓습니다. A아파트 101동 105호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 바로 열고 도현이 남자아이 5살. 그래서 다음에 주문을 할 때 여보세요 여기 A아파트 101동 105호인데요. 이렇게 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 도현이 집이요? 그럼 배달을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어머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시네요. 예, 지난번에 배달 왔을 때 얘가 하도 똘똘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말 못듣는 녀석이 뭐가 똘똘해요. 그렇지만 똘똘하다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집에 관한 특징을 하나씩 전부 그렇게 기록을 해놓다 그 특징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사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십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반려견 이름이라도 그 옆에다 여보세요 여기 아파트 몇 호인데요? 아 사랑님 집이요?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군만두 하나 서비스 주고 탕수육 하나 서비스 주는 것보다 가치는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음식 배달이 남들은 그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숱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손님들 하나 한 분 한 분의 성격, 취향,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향을 찾아서 맞춰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륜이 되고 경륜이 돼서 심지어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 고려대학교 주변에서 배달을 할 적에 학생들이 제가 어느 음식점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전화번호는 알아요. 저는 학번이라고 해서 또 여기에 명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제 학번은 927159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가게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번 그러면은 아저씨 97학번이세요? 92학번이세요? 아니요. 근데 왜 그걸 다들 지켰어요? 가게 전화번호, 학교에서 거는 번호의 줄말, 학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범죄 아저씨는 알아도 내가 어느 음식점에서 이러는 줄 모르니까 전화가 오면은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범견이 집이죠? 범죄반장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일을 만들게 되느냐. 제가 근무하던 업소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범죄반장이죠. 와. 사장의 이름이 올라간 간판은 보셨겠지만 종업원의 이름이 기록된 간판 보셨습니까? 와. 그것이 곧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에게 눈에 띄게 되면서 짜장면 배달 하나에서도 저런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배달을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고려대 강단에 세우시게 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던 것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그러면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교수님도 무리를 하신 거죠. 왜 쟁쟁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동네 짜장면 배달부한테 강단을 맡겼으니 얼마나 노심초사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지혜를 알려주다 보니까 결과는 엄청 큰 호응을 얻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출세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짜장면 배달하는 얘기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럴 생각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들이 하찮다라는 그런 짜장면 배달부에서 내가 일하는데 간판을 바꿔내고 나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게 했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강사객 여러분들도 매사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변화가 돼서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시 한번 이렇게 명언 강의를 해주신, 네, 조금 더 가실까요? 예. 네, 명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대중 명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는요, 어렴풋이 예전에 제가 TV 방송에서 나오셨던 프로그램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막 지금 스토리를 말씀하셨더니 그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사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제가 오늘 앞에 현장에서 직접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너무도 영광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좋으셨죠? 네. 저도 막 계속 막 제가 메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 방청객분들하고 소통하셨으니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네. 예.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데 뭐 휴먼 스토리 그런 프로그램에는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제 강의가 발전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요, 제가 우리 김대중 명강사님께 영어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오늘요,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유어 아메리칸, 유어 코리아, 또 그래서 오늘부터 외국 사람 만나면 무조건 가서 말을 걸려고요. 너무도 쉬운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좀 전에 계속 강연 속에 나오셨던 단어들이 관심이라는,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좀 사용하셨거든요.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강연장을 가시면서 가장 메시지 전달을 하실 때 좀 나는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그 말씀 혹시 오늘 안 하셨으면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에이 내가 뭘 이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은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에이 무슨 창피하게 강의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저는 제 인생을 바꿔내지 못했을 겁니다. 적극적인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 전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사회생활은 내가 더 막 오래 했으니까 사회 경험담을 너희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짜장면 한 그릇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런 마인드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사회 비하적인 표현, 뭘로 불러주지 말아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와,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경화동님께서는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갖자 이 메시지가 너무도 저도 확 와닿거든요. 앞으로 강연장 가시면 혹시 또 앞으로 향후 살아가시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글쎄요, 이제 원체 이제 저희 의뢰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메르스 여파가 굉장히 커서 또 되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른 강사분들에게 나의 지혜를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혜를 나눠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질문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 박장께서 질문 한번 우리 해주세요. 방청객 중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식도 없는데 순간순간 이 유머가 이렇게 재치 있게 나오는지 자 그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그 유머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강연 중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의 취향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은 바뀌지가 않는다. 자연스러운 변화가 중요한 거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어떤 아가씨가 서울로 왔는데 하도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같은 직장 내에 동료가 그랬답니다. 넌 서울 온 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못 고치니? 사투리 좀 고쳐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 사투리를 고치려고 국어책 사다 놓고 방에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말 배웠다고 자신있게 동네 시장에 가서 찐빵 파는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 찐빵 500원어치만 주겠니? 이게 어거지 변화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죠. 네. 와,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으셨죠? 다음 네, 저는요 오늘 우리 김대중 명강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관심, 가치,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랑,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딱 정말로 딱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는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첫 방송 명강사 TV 특강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또 자꾸만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가지고 이거 좀 저도 사투리 쓰면 안 됐는데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저는 정말 편집을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가끔 사투리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이러면서 저희가요 이렇게 매주 또 다음 주에도 또 어떤 강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릴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경찰방송 매주 목요일 2시마다 여러분들 늘 찾아뵐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혹시 본방송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많이 웃고 행복한 날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시에도 경찰방송 TV 명사특강 강연 콘서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오빠? 다음 주에 일단 한 번만 그 네. 제가 한번 해줄게. 오빠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알아보시면 제가 오늘 10,000원인데 선물 드릴게. 네, 오늘 또 복날이고 그러니까 20,000원 드릴게. 두 분 또 가서 삼겹살나 사 먹어라. 아시겠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